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저는 신경발달 접근법을 통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즈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정성적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놀이 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작업이나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아이는 위욕적인 아이입니다. 놀이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정성적 발달을 개발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놀이는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놀이는 두뇌 신경결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신체 혼합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에피소드 28로 돌아가서 아이가 놀이를 통해 발달하고 성숙해지도록 돕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재미는 느낄 뿐만 아니라 서툴어 보이는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아이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사회적 참여의 핵심은 의사소통입니다. 에피소드 27에서 사회성 발달의 몇 가지 기본 단계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성 발달 수준의 핵심은 의사소통의 원인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의사소통은 사람이 특정 욕망이나 의도를 표현할 때 시작됩니다. 이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리키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지요.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가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게 되면 그 의사소통의 원이 완성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부모는 아이에게서 표현된 내용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단순히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을 주거나 우는 아이를 안아 올려 달래주거나 그 장난감을 원해? 라고 묻는 말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의사 표현하는 모든 것에 반응할 때 의사소통의 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또는 사회성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의 원은 완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보내려는 메시지를 부모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무언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와 의사소통하려는 부모의 시도에 아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많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언제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소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지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는 늘 아이가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의사소통 방법에 민감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기가 표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나요? 손짓, 몸짓으로 자신만의 어떠한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아이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말을 만들어 사용하나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늘 자녀가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통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보드 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언어 아동의 의사소통을 돕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선호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사용하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도를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물과 행동이 모두 포함된 카드를 사용하면 아이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미세한 신호에 부모님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동자 굴리기, 살짝 손을 건들리기, 또는 미세한 콧소리 내기 같은 것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의 감지하기 힘든 행동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우리 아이에게 응답해주며 의사소통의 원이 완성될 때 자녀와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연습할수록 우리 아이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더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아이를 격려하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신경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도 단계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이 잘 확립되면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아이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사물이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와 눈을 맞추시고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신경 발달 접근 방식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버튼도 눌러주세요.